봄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푸른 바다와 봄꽃이 만발한 제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 관광 명소로 가득한데요. 하지만 관광지들이 가장 큰 집단 학살터예요. 수백 명이 총살당했던 희생터였습니다.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요. 총 맞아 죽은 거는 진짜 행복하게 죽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3만 명 희생대 중에 15,000명이 이름도 성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숨겨진 제주도의 비극.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슴 아픈 진실을 품은 채 73년째 슬픔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 잠깐만요. 영문도 모르고 죽임을 당한 제주 도민들의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4.3은 좌익 폭동이었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은폐된 진실과 맞서 싸워야만 했던 제주도민들.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잔인한 4월의 기억에 반세기 넘게 잠들지 않는 제주에 진정 따뜻한 봄은 찾아올까요? 유족의 손녀 올해로 80살 김연옥 할머니는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가족입니다. 할머니. 7살 어린 나이에 겪은 당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막 외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버지 저 돌아납사 어머님 마방형 저리양 우리 다 죽이려 언제님 수닥에 그 아버지 그 외는 바람에 다 나와서 뭐 입은 바람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우태레만 막 돌았어요. 우태레만.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뭐 그 동네 사람은 전부요. 그저 평범하게 밭을 갈고 소를 키우며 살던 주민들은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힙다 불붙음을 맨맛이 불붙어버론 새클리지 않으면 새형마령 다 불붙어 아방 저렇게 막 우태리만 계속 그냥 눈에 팡팡 빠지면 이제 다른 막 산들에 또 올라 산들에 그때는 팡팡 소리만 났지 총이라는 것 좀 몰랐을 거에 팡팡 소리 나니까 막 자기만 걸으려는 이유도 모르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산속을 헤치고 나아간 사람들. 그런데 차가 몇 대가 왔어요. 차가 막 호루라기를 불면서 가만히 있으면 다 살려주겠다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다 살려준다고요. 3일 굶으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지금 걷지 못해가지고 저 알들에 내려간 게 그 서귀포예요. 큰 집에 세면 바닥에 보리집 간데서 안지난 주먹밥을 요만큼씩 소금 넣은 주먹밥을 줬어요. 이제는 살았구나 싶었지만 하룻밤의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밖으로 나가라는 방송에 잠이 깼다는데요. 사람들은 나가는데 애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울고 어머니 떨어지려고 안 하고 막 손에 달아지고 막 다리에 달아지고 그런데 나가고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아무도 안 들어와. 문은 열어져 있은 거니까 단무에 이게 탁 올라서나 어머니인지 누구지 분간이 없고 양편으로는 그냥 퍼렁은 사람들 총 그냥 다 양짝으로 들고 사람들은 다 엎어져 있어요. 그렇게 누워있는 다리에서 줄줄이 이렇게 팔 2개를 그 군인들이 막 끌고 저렇게 가서 그저 던져불고 근데 그때 생각엔 어디 짚은 굴에 댕겨부렁신가 그거 그때 생각에는 그렇게 짚은 데 던져본 줄 나 몰랐어. 나중에야 그곳이 서귀포 바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물에 그 많은 사람들 들이쳐그네 그냥 물령 퍼닥퍼닥 그 물 해양하게 올라가면 이래도 강머리 이거 대면이 까지고 저래도 까지고 얼마나 그 물에서 헤매고 큰 고기들도 다 먹고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고기를 안 먹고 새우기만 하고 잘 안 보여. 어쩌랑 가만히 그냥 촌에서 새나 먹이고 살던 부부들 다 매달아다가 그냥 바닥에 들었었어요. 바닥에만 안 들어도 내 가슴이 덜 아파요. 바닥에. 작은 멸치 하나 입에 넣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 김연옥 할머니에게 바다는 그저 가족들을 집어삼킨 무덤이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걸까요? 북초등학교에서 3.1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제하던 기마 경찰이 관덕정에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말발굽으로 치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치고도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우하면서 이렇게 그 경찰한테 달려가고 뭐 돌팔매지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경찰들이 자기들을 이제 습격하는 것으로 아마 오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을 쏘은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6명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에 분노한 도민들. 하지만 경찰이 끝까지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3월 10일 날 우리 제주도민들이 총파업을 합니다.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만 당시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웅원경찰을 보내서 그 시위에 참석했던 분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가 고문치사 당하는 사건이 계속 연달아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같이 합심을 해서 해방을 막게 되는 겁니다.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했었죠. 근데 좌쪽이든 우쪽이든 서로 자신들의 어떤 이해라든가 자기들의 이념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이 해방이 우리 진짜 나라 만들 걸 봤는데 분단된 나라고 가고 있죠. 미군정이 와서 일본 때보다 더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통일된 나라로 가고 미군정이 탄압을 멈춰달라는 항의 시위를 하게 됩니다. 1947년 미 군정하의 국내 정세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는데요. 아직 민주주의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채 좌우의 대립은 점점 격화됐고 전국 곳곳에서 파업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4월 3일 새벽 2시에 제주도 오름에 중산간 오름에 봉화가 오르죠. 무장을 한 일군의 이제 사람들이 경찰 지서 12개인가를 습격을 합니다. 3일 30 총파업 이후에 뭐 2,500명 정도의 사람이 이제 구속됐다가 풀려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속됐을 때 또 역시 고문이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타겟으로 경찰 지서와 우익기관 단체 거기를 습격했던 거죠. 남한의 단독 총선거였던 5.10 선거에서도 투쟁은 이어졌습니다. 단독 정부 수립 반대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인 대의 명분을 내걸고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활동을 펴게 되죠. 선거와 관련된 기관, 선거와 관련된 장소 이런 데를 습격해서 불태우기도 하고 투표함을 갈취하기도 하고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제주도에서 딱 2사람이 선출되지 못하고 198명으로 개원을 했던 것이죠.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이승만과 남한 내부의 반공 세력의 위협을 느낀 미 군정은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한 토벌대를 파견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제주도민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이름, 서북청년단입니다. 김일성 북한의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 갈 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월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북청년회라는 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 서북청년들은 가장 확실한 반공투사였던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북청년들을 적절하게 이제 활용을 하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 파견해서 그런 좌우 갈등의 선봉에 서게 하는.
육지에서 파견된 경찰도 합세했습니다. 수백 명, 1000명 가까운 이상의 경찰들이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주도로 내려올 때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럽니다. 제주도의 사람들이 한 7, 80%는 빨갱이다. 빨갱이 삽니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죄 없는 제주도민들이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희생된 건데요. 무차별한 양민학살, 그 시작은 바로 오라리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1948년 5월 우익 청년단원이 제주 오라리 마을의 5세대 12채 민가를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미군 비행기에 의해 불타는 마을은 물론 진입하는 경찰 기동대의 모습까지 공중에서 촬영됐습니다. 미 군정은 이 사건을 무장대 소행으로 몰아갔고 본격적인 토벌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뒤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군병력을 추가 배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안선으로부터 5km 밖의 모든 사람을 폭도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중산간 마을 거주민들에게는 거주 자체를 금지하는 명령이었는데요. 그리고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무시무시한 작전이죠. 76명이 하루에 학살을 당합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 진짜 명절처럼 제삿날 하루에 집집마다 다 제사가 지내는데 무려 7년 7개월 동안 이어진 4.3 사건의 거센 폭풍. 남조선 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 충돌의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최대 8만 명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몰살된 가족들은 이제 신고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공식 접수된 피해 사례는 한 1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이 그때 다 불타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섬 곳곳 발길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도민들의 한이 서려 있는 제주. 소리 없이 희생된 그들의 흔적은 당시의 처참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북촌 너분숭이는 제주 4.3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마을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다 전체가 너분숭이 일대라고 하거든요. 너분숭이라고 하면 넓은 돌밭. 요 너머가 그때 당시 학살터예요. 너분숭이 학살터 아니면 옹팡밭 학살터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 거기가 유독인 아이들이 많이 죽었대요. 시신을 수습할 때 아이들은 안 모셔갑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일단 가볍게 그냥 묻어버려. 우리 전설도 있어요. 그냥 이 아이들의 혼은 그냥 까마귀가 물어간다. 이게 다 아기 무덤이에요. 19개의 작은 무덤. 그나마 흙으로만 덮은 시신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한 줌 흙으로 남게 했는지 누가 그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당시의 아픔을 담아낸 소설 순이 삼촌 역시 70명의 집단 학살된 너분숭이 옹팡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옹팡밭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정도로 옹팡했고 밭이 크지도 않았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겹겹이 죽인 거죠. 순서대로 먼저 죽이고 그다음 죽이고 순서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일 정도로 생사를 했던 장소입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린 마을들. 다랑쉬 마을도 사라져버린 곳 중 하나인데요.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다랑쉬 오름 아래에 주민들의 오랜 한과 고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듯 바위가 묵직하게 입구를 막아선 다랑쉬굴에선 11구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1948년 12월 18일 날 군경민 합동 토벌 작전에
발각이 되고 이제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자 불을 지펴서 질식사당한 동굴입니다. 여기에 같이 살았던 분이 그 당시에 이제 밖에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연기가 자욱하더래요. 처음엔 뜨거워서 들어올 수도 없었고 식으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질식사해서 다 벽에 코 박고 있는 채 뭐 귀, 눈, 입 다 피 흘린 채로 처참한 광경으로 다 죽어 있더라. 9살 아이, 부녀자 3명, 성인 남자 7명의 유해는 제주 4.3 사건 참극의 상징으로 남았는데요. 굉장히 좁아서 사람이 딱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들어가면 한 4, 5평 정도 규모인데 사람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고 굽어서 있을 정도의 높이고 생활도구들이 그대로 있는데 정말 피난 생활을 했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무장대 활동이나 그런 사람들의 동굴이 아니고 단순 피난했던 사람들, 옷이나 이런 거는 다 없어지고 그 하얀 뼈들만 있었고요. 이런 허리띠가 그냥 고스란히 허리에 묶여 있었어요. 썩어서 없어지면서 이 뼈 모양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저 살기 위해 들어간 캄캄한 굴 속에 갇혀 무려 40여 년 만에야 햇빛을 보게 된 이들. 그 유해를 매상하지 못하고 이제 바다에 화장하고 바다에 뿌렸거든요. 경찰은 뭐 유족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말은 하지만 유족들은 당시에 굉장히 주눅 들어 있어서 자기 주장들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폭도가족 뭐 이렇게 이제 그 마을에서 불리고 당시 다 어렸었고 그래서 외부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유가족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도 차마 입 밖에 꺼내어 말할 수 없었던 뼈아픈 역사. 무고한 희생은 유가족들에게까지 대물림됐습니다. 30여 년 이상의 말씀을 못하고 지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지금까지 저한테 4.3에 대응이 안 합니다. 말을 하면 그다 이념 논리로 빨갱이 덫을 해버립니다. 딱 간단해. 빨갱이, 폭도. 나중엔 그 연좌제란 덫을 씌워서 진짜의 후손들은 공직에 가서 일도 못합니다. 그렇게 30여 년간 묻혀있던 진실은 8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전두환 정권 하에서 그 민주화 운동에 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이제 4.3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어떠한 누구의 책임에 의해서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명예회복은 요원한 것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게 수긍이 안 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 기억을 지워야만 했던 유족들.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는 그들의 외침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2000년 1월 김대중 대통령은 4.3 특별법에 서명을 했고 4.3 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제가 잘못했던 거예요. 우리 나라가 잘못했던 거예요.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사과하는구나. 우리 할아버지에게 사과하는구나. 우리 할머니에게 사과하는구나. 나에게 사과하는구나. 나도 국민이구나. 국민으로서 대우를 이제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 아닌 평화의 섬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상조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 평화공원이 조성되게 됩니다. 반세기 넘게 은폐됐던 진실들이 빛을 보게 된 건데요. 하지만 이후 4.3의 시계는 거꾸로 흘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때 시대에 왔을 때는 4.3위원회를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3위원회가 없어지면 이 해결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이 군사재판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무효한다는 이렇게 안을 담았는데 정부가 현행법 테두리상 재심 규정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에서 논쟁이 있었고 재정당국에서는 끝까지 안 하려고 많이 했었죠.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추산하는 게 4만에서 5만 명의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을 해요. 그럼 기재부에서 그럼 그분들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족들이 전부 일어서서 데모도 하고 상복도 입고 청와대 앞에도 가고 이러면서 이걸 막았죠. 그 결과 올해 제주에는 진정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가장 큰 핵심이 이제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 법무부가 직권으로 이렇게 재심 절차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단축이라든가 이 희생자 유족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하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그다음 역시 배보상 논란은 기준이라든가 절차, 앞으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이제 정부가 6개월간의 용역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만큼 온 거예요. 국가가 배보상을 하는 수준의 나라까지 온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전과 기록도 없애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이제 또 이만큼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사소송 제325조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 오늘은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나라를 잊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주 도민들의 73년 된 한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주 4.3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변방, 저희 섬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에서 상당히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희생되신 분들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큰 초석이 되는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역사가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제주 땅에는 무고하게 희생당한 그날 그 자리에서 다시 빛을 보길 바라는 유골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 나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도 저는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99%가 전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주 4.3 사건의 성격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실 없이 왜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알려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유족분들의 한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과 평화라는 큰 가치를 이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6.25 전쟁 전으로 도취했던 그 과거사 해결하는데 롤 모델이 되고 이런 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유족들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고 그게 우리 제주 도민들의 같은 염원입니다. 긴 겨울을 이기고 피처럼 붉게 피어 봄을 연 돈밭꽃처럼 제주 도민들은 오랜 아픔과 한을 이겨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섬 제주의 이름처럼 화해와 평화를 여는 계절로 다가온 4월.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잔혹한 현대사, 제주 4.3 사건은 유족들에게 여전히 눈물나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이 무너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올 때마다 참 마음이 찢어집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여기서 그때 당시에 총살을 당해가지고 이 모래에 파묻혔어요. 이 모래에. 항상 저기 올 때다 마음이 아픕니다. 씁쓸하고 허무합니다. 제가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 저 아들 인건이가 찾아왔습니다. 저 절대 울지 않겠다고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도 꿈이 한번 왜 나타나주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는 꼭 꿈이 한번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